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홈주거 아카데미에서 부동산 개발 세부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석입니다. 우리가 땅을 보통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땅을 뭔가 좀 개발하면은 좀 세금이 좀 절세가 될 수 있을까? 자,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번 시간에는 짧게 임팩트 있게 땅을 그냥 놀키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땅을 개발하면은 절세가 왜 있는 것인지 그 엑기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왜 개발을 해야 절세가 될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. 우리 땅이 이제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개발하지 않는 땅, 사실 땅의 종류는 많아요. 28가지 땅의 종류가 있는데, 그 중에서, 이 땅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, 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특히 이제 놀기는, 다만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이 이제 중요한 건데, 그 땅을 이제 우리는 대지 또는 뭐 잡종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이런 대지라든가 잡종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왜 우리가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인지, 이걸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고 그냥 땅만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보유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. 그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그 땅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가 좀 부담스럽거든요.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냐면 일정 규모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 규모의 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받는 그런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 하고요. 이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12월 달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내면 될 거 아니야. 내면 되는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종합부동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는 지방세도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매년 납부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, 즉 지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. 왜냐하면 뭐 토지를 활용해서 어떤 뭐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뭐 임대 수익을 올려서 대출이자를 뭐 계속 낸다거나 그럼 좋은데 이런 비수익형 부동산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.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무조건 나오지는 않습니다. 이 종합부동산세는 요 공시지가로 해서 땅값의 공시지가 합계 금액이 우리가 5억을 넘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. 그러니까 만약에 공시지가상으로 5억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는 않습니다. 반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세가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땅을 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즉 할증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 토지를 만약에 2년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 2년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은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10%가 할증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지정 지역이 됐을 때는 20%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기본세율은 우리가 이 차익에 따라 6에서 45%가 되는데 여기에 10%, 그러면 16에서 55%, 20% 할증이 되면 26에서 65%까지 세금이 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중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? 자,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보시면 건물을 짓는 거, 개발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건물은 뭐 이것이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더 크면 이제 빌딩이 될 수 있겠는데 왜 그럼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건물을 개발하면 도대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느냐? 가장 큰 두 가지는 방금 위에 문제에 해당되는 건물분, 건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. 하지만 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. 토지는 자 아까 비사업용 토지가 된 상태에서는 공시지가가 얼마 초과가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. 5억 원이었습니다. 5억 원. 그런데 건물을 개발하게 되면 이 기준금액이 80억으로 올라가요. 80억.
오, 보시죠.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땅값이 뭐 10억이었는데 건물 개발했는데 뭐 따더블이 됐다 치더라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?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세율인 6에서 45%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% 할증이 되거나 20% 할증이 되는 이런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. 일단 건물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아예 안 나오고 토지도 어중간하게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나중에 팔아도 우리가 할증이 붙지 않는 거니까 세후 수익률을 따져보면 굉장한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임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.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? 일석이조의 효과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 절세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요. 어쨌든 이제 이런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건물을 지으려면 좀 부동산 개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금적인 거, 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법적인 거, 그 다음에 뭐 마케팅적인 거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주제, 좋은 주제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